네, 반갑습니다. 건강운동관리사 문기균입니다. 네, 오늘 이제 갖고 온 내용은요. 요즘 달리기나 뭐 마라톤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달리기 관련 컨텐츠를 좀 갖고 와봤어요. 네. 저도 옛날에 좀 달리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, 굉장히 좋아하던 운동 중에 하나예요. 달리기, 뭐, 마라톤. 예, 그리고 좀 직업인지라, 달리기 하면서 통증이나 뭐, 불편함, 뭐, 이런 것들을 겪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고 보기도 합니다. 예, 상담도 좀 많이 해봤고, 요 논문은요, 달리기 마일리지를 어떤 식으로 좀 쌓아가야 부상 위험을 좀 줄이고, 그다음에 안전하게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지,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연구거든요. 예. 보통 보면 이제 달리기가 마일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.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라,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 이제 연구를 찾을 때 어,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구글 스칼라입니다. 예, 요 안에 이제 러닝 인주리, 러닝 부상이라고 검색을 하면요. 이렇게 많이 뜹니다. 엄청나게 많이 떠요. 자료가 엄청 많아요. 보통 요 안에서 이제 무릎 통증, 요즘 PFP라고 합니다. PFPS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신스플린트라고 해서 정강이 통증 또는 정강이 쪽에 이런 미세 골절 이런 것들 그리고 아킬레스건의 문제들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건병증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뭐 종아리 근육의 이런 문제들 또 발목 발의 이런 문제들 또 족저근막염 예. 요즘은 플랜타 힐 페인이라고 해서 발바닥 통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 좀 유명한 장경인대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러닝 부상, 러너들의 부상 이런 쪽에 좀 유명하죠. 굉장히 이런 부상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. 요 연구 안에 보면요. 러닝 일수가 많아질수록 부상 위험이 부상률이 많이 올라가더라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주황색이 외상성 부상이거든요. 뭐 어디 넘어진다든지 뭐 부딪혔다든지 할 때 나타나는 부상들. 네. 그리고 이 파란색이 과사용 부상입니다. 많이 해서 생기는 부상들. 네.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과사용 부상이 러닝 일수가 많아질수록 좀 많이 높아지죠. 네. 이런 것들도 과사용 부상과 좀 관련이 많고. 그래서 이제 보면 요즘 이렇게 러닝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나 어, 러닝 인플루언서들, 러닝 쪽에 좀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뭐 찾아보려고 찾아본 건 아닌데, 알고리즘이 떠서 좀 보면, 달리기 자세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뭐 신발은 무조건 이런 걸 신어야 돼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다음 뭐 주법은 뭐 미드 푸시 좋다, 뭐 포어 푸시 좋다, 뭐 어떤 게 좋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착지법. 네. 또 특정 근육이 약해서 당신이 아픈 겁니다.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.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이 주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어디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꼭 해줘야 됩니다. 폼롤링 꼭 해줘야 됩니다.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전부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틀린 말은 아닌데, 전부 다 좀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개인화. 예. 어떤 사람들한테는 맞을 수가 있고,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해가 될 수도 있고, 뭐 착지법, 뭐 신발, 뭐 근육 마사지, 이런 것들. 네. 그래서 러닝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러닝 쪽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꼭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, 저는. 이 연구에서도 부상의 주요 원인이 투머치하다, 너무 많이 달린다, 너무 많이 달리는 게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육이나 힘줄, 뭐 뼈, 인대 이런 근골격계 구조는요,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.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스트레스나 부하가 가해지면 이게 좀 망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50의 능력을 가졌어요. 내 근육과 뼈와 힘줄이. 그래서 40에서 45 정도의 이런 스트레스나 부하를 운동으로 줬습니다.
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손상이 있을 수는 있겠죠.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잘 회복을 합니다. 운동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잘 회복을 해요. 그러면 회복이 잘 되고 나면 이제 60 정도의 이런 능력이 생겨요. 60 정도의 네, 능력이 올라간 겁니다. 그러면 똑같은 40에서 45의 이런 스트레스를 줬을 때 훨씬 더 잘 견뎌내고 덜 힘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적절한 부하로 계속 쌓아서 뭐 70, 80, 90, 100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이런 운동의 과정인데, 운동의 주요 목표고, 만약에 내가 50의 능력을 가졌는데, 70의 이런 부하를 한 번에 확 줘버린다든지, 70에서 80 정도의 부하를 확 줘버리면 이제 좀 다칠 수 있겠죠. 부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죠. 또는, 40에서 45 정도의 부하를 주고,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다시 또 40에서 45 이걸 매일매일 때려 넣어버리면 이것도 부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. 회복이 되기 전에 이런 충분한 내성을 갖추기 전에 계속 이렇게 달리기라는 부하 스트레스를 줬을 때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것도 제가 충분히 좀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뭐 다치신 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요.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. 어려운데, 몇 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근신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응을 하면서, 갑자기 좀 잘 뛰어지는 시기가 있고, 자신감이 붙는 시기가 있어요. 네. 그때 사실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막 재밌고 하니까, 막 내가 견딜 수 있는,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운동량을 가져간다든지, 강도를 더 많이 가져간다든지, 아니면 주변에서 막 부축해요. 뭐, 오늘 10km 뛰었는데, 다음에 20km 뛸 수 있겠는데? 이렇게 막 부추깁니다. 예, 이런 것들이 사실 부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내용은요, 제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. 또는 뭐, 인플루언서, 아니면 러닝 쪽에 좀 유명하신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뭐 이렇다더라, 저렇다더라, 서브3 하신 분이 뭐 이렇다더라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인 러너를 5만 명 이상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. 네. 그리고 1년 반 동안 추적 관찰을 했고요. 실제 러닝 기록을 이제 가민 GPS 시계로 이렇게 좀, 통계를 돌린 거예요. 그래서 총 58만 회 이상의 이런 러닝 세션을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연구입니다. 예. 충분히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신뢰를 할 만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. 예.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. 어,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러닝 거리를, 마일리지를 좀 늘리는 게 안전하냐라고 봤을 때, 논문 안에 요 테이블 1이라는 파트가 있어요. 요게 거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어, 30일 기준으로 잡을게요. 30일 기준으로. 30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뛴 날이 10km라고 칩시다. 나는 런린이니까 10km까지밖에 아직 못 뛰었어. 네, 라고 봤을 때, 이 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늘리는 게 안전하냐라는 표거든요. 그래서 이 과사용 부상이고요. 요 파트는. 그다음에 요 파트는 외상성 부상입니다. 부딪히고 뭐 어디 넘어지고 이랬을 때 나타나는 부상. 근데 이 외상성 부상은 사실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지 않아요. 요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. 과사용 부상을 한번 보면요. 내가 10km에서 가장 많이 뛴 날이 10km니까 10km에서 한 10%까지만 늘렸어. 10%까지만. 네, 1.1까지만 늘렸을 때, 부상이 통계적으로 부상률이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. 네. 그리고 10%에서 30%까지 늘렸어. 그러면 통계적으로 한 60%, 64% 정도 부상 위험이 올라가더라. 그리고 오늘 좀 필 받았어. 그리고 주변에 막 부추겨. 그래서 2배 이상 뛰어버린 거. 그래서 막 한 번에 20km 이렇게 뛰어버렸어. 그랬을 때 부상 위험이 2.2배 이상 올라갑니다. 2.2. 그리고 이제 요걸 좀 보면요. 논문의 이런 디스커션 부분에도 얘기를 하거든요. 이게 러닝 거리를 무작정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부상 위험도 그만큼 올라가진 않더라. 비선정적인 모델을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, 10%에서
30% 늘렸을 때는 1.16배. 예. 그 다음에 30%에서 이제 2배까지, 예, 2배까지 늘렸을 때는 1.52배. 예, 이렇게 나타나는데, 요게, 그러면 10%에서 30% 늘릴 바에 더 늘리는 게 낫겠네?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, 요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차이이고요. 어,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, 거리를 너무 한 번에 확 늘리면 부상 확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막 10%보다 30%, 10%에서 30% 늘리는 것보다 30%에서 100% 늘리는 게 더 좋다.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. 네,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. 이 둘의 차이가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 10% 이상 늘리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. 한 달 사이에.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뛴 날을 기준으로 10% 이상 늘리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. 네, 요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. 요런 내용도 있어요. 논문 안에. 이 10% 이상 늘렸을 때, 네. 그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진 않지만 1에서 10%의 러닝 마일리지 증가도 부상 위험을 19%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여기서 무작정 뭐 늘리지 마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날 몸 상태라든지 뭐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내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뭐 아니면 내가 좀 오늘 업무가 좀 많았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점차 점차 늘리는 게 중요하다. 예. 이런 내용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. 무조건 뭐 논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해서 뭐 막 이렇게 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날 그날 상황을 좀 보고 예. 아니면은 내 컨디션도 한번 보고 그리고 마일리지를 한 번에 늘릴 때는 10% 이하로 좀 늘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. 가장 부상 위험 확률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요 표도 한번 볼게요. 요 표도. 테이블 2는요, 뭐냐면, 이번 주 전체 거리를 지난 4주간의 주당 평균 거리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,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봤을 때,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주간 전체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. 그리고 또 다른 테이블을 한번 보면 요거는 이번 주 전체 거리를 이제 지난주 전체 거리랑 비교를 했을 때. 예. 그래서 요것도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테이블 1 데이터. 30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내가 가장 많이 뛴 키로수. 예를 들어 10km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잼플. 10km면 러닝 거리를 늘릴 때 한 11km 정도만 고려해 보는 거예요. 11km. 1.1%니까 11km 정도만 늘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날 컨디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러닝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. 네, 라고 보는 겁니다. 어, 요 유튜버 고재영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긴 보는데 좀 재밌는 게 많아서 일주일 동안 100km를 갑자기 뛰셨더라고요. 그래서 100km 뛰면서 좀 이렇게 먹는 거 크게 관여 안 하고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100km 뛰어보겠다.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. 뭐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. 네, 그런 컨텐츠거든요.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 100km를 다 채우긴 다 채웠는데 무릎인가 이런 부상이 생겼었고 어디가 아팠어요. 네, 무릎이 아프고 먹는 걸 그대로 다 먹고 하니까 이제 몸무게는 큰 변화가 없었다. 네.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컨텐츠였는데 사실 저는 이분한테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갑자기 이렇게 좀 늘리면 위험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논문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최대 30일 기준으로 최대 거리보다 10에서 0% 이내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을 때는 부상 위험이 가장 낮다. 그리고 10에서 30% 증가를 했을 때 부상 위험이 1.6배 정도 증가하더라. 또 2배 이상 이렇게 늘렸을 때는 부상 위험이 2.3배 정도 꽤 많이 증가합니다. 이거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적당한 부하를 계속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그 부하를 회복할 수 있게끔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요.
그리고 이 부하에 대한 적응을 굉장히 좀 잘 써먹어야 됩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러닝이라는 종목이 어, 부상 위험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뭐 그렇게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, 예. 그래서 조금 이런 러닝 마일리지를 늘리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그리고 그날 컨디션을 좀 고려해서 운동 스케줄을 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마무리로 결론 파트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, 예를 들어서 근육, 뭐 인대, 건, 뼈 이런 애들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충분히 주게 되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. 근데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런 부하를 준다든지 회복 기간을 너무 짧게 잡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제 이게 나를 죽이는 고통이거든요. 이건. 네. 그래서 이거는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. 부상 위험이 많을 수 있다. 네. 그래서 러닝 거리 설정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냐.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최근 30일 동안 가장 길게 뛴 거리 기준으로 딱 잡고요. 그다음에 내가 오늘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0% 이상 급격한 증가를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런 한 달 동안 운동 이런 스케줄이라든지 뭐 또는 짧게는 일주일 동안의 운동 스케줄 그리고 그날의 이런 업무량 뭐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운동의 스케줄을 좀 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거리 증가를 무작정 이렇게 늘리기보다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좀 보수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.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요까지고요.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런 논문이 좀 원문을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제 DM, 인스타 DM을 보내주신다든지 블로그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